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에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황사도 끼고 하다 보니까 목이 칼칼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름기 찰찰 넘치는 삼겹살 한 점 딱 드시면서 기분 좋게 미세먼지를 싹 씻어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약간 요즘 시장이 좀 미세먼지나 황사가 좀 많이 낀 것처럼 좀 지저분합니다. 네, 그래서 종목 선정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많이 체크하고 이슈들도 많이 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관심 있게 좀 종목을 좀 잡아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두 가지 종목 오늘 제가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확인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 왔다 종목 홈쇼핑 참여하시는 거 일단은 QR코드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자, 입장 혜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혜택 보시면, 자,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를 저희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했을 때 가장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찝어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방송에서 공략하는 공략주도 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종목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저기 우측 끝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입장 코드가 링크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그거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차트를 교육을 해드립니다. 이 교육을 해드리는 거는 일단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적으로 솔직히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들 보는데 차트적으로 이미 무너지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급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례가 있는데 그런 차례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패턴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또는 이런 패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등등의 그런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제가 교육 영상을 하나 남겨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공략하는 공략 종목 관련된 부분과 제가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좋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 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이런 분석 영상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자,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코스닥 종합지수는 0.11% 좀 상승으로 보합권에 마감이 됐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심리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 오늘 외국인들 거의 뭐 왔다 갔다 정말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환율 같은 경우도 1466원대, 1450원대에서 계속 10원대로 껑충껑충 뛰었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도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금리 뭐 이런 부분들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시장 종합 요것만 보셔도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관세를 먹인다고 해요. 트럼프가 뭐 무슨 관세를 먹이냐, 상호관세를 먹이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관세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언제냐면 미국의 해방의 날을 맞이하면서 요 관세를 먹인다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4월 2일부터예요. 4월 2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관세를 이제 먹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품목관세 요거는 보류입니다.
품목관세는 어떻게 보면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보복관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방적인 관세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상호관세인데, 품목관세 같은 경우는 뭐 제품 하나당, 제품 하나의 개수당 또는 제품 하나의 무게당 여기에 따르는 그 관세를 먹이는 거기 때문에, 품목관세라고 했을 때는 뭐 그 관세에 대한 이런 세부적으로 이 관세를 계산하기는 편하겠지만, 이 관세가 제품 하나하나 전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품목관세는 지금 보류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조금 그래도 안도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관세에 대해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죠? 대부분 제조업으로 수출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미로 수출 품목을 작년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일단 뭐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이 관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해야 되는 부분을 오늘 공략하는 종목에서 좀 녹여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공략하는 종목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 관세 영향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일단은 이전에도 공매도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다시 한 번 더 공매도를 멈췄거든요. 지금 우리 증시가 계속 공매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국내 증시를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조금 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최근에 이제 다시 공매도를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좀 발생을 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증시로 다시 발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공매도는 롱숏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매수 방향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배팅할 때도 있고 떨어지는 하락 배팅으로 하기 때문에 롱숏으로 두 가지 포지션을 잡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하는 쪽에만 투자를 해야 됐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많이 걱정되는 게 있어요. 공매도 때문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결국에는 아주 그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투자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주가가 초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무너진 것도 아무래도 이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어찌됐든 간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한번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전에는 좀 패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공포심리가 자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증시 분위기는 어쨌든 뭐 관세에 대한 영향도 있고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한 달 정도면, 공매도가 거즘 한 달 정도 이후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다 해소되고, 거기에 따르는 공매도가 공격할 만한 종목들은 이미 다 공격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 또는 가치가 높은 종목들 있죠. 저평가 가치주들,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반등하면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좀 바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포지션을 싹 다 정리하고 아예 발을 빼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되려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됐든 실적이 좀 좋은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미리 포지션 잡아놓고
포트를 구성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타깃이 될 만한 종목은요. 일단 어쨌든 간에 대차 잔고가 굉장히 늘어난 종목입니다.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차 잔고가 높아야 돼요. 대차 잔고가 뭐냐면 이 주식을 어떤 기업의 주식을 누군가가 빌려요.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은 거를 대차잔고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차잔고가 높다는 것은 공매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빌린 주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대차잔고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느닷없이 갑자기 막 올라가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우리가 충분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한참 지금이 바닥 구간인데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은 추가적인 바닥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트, 특히나 포지션 정리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 종목은 괜찮아. 최근부터 제가 한참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쭉 떨어졌어요. 충분히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구간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층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들이 혹시나 공매도에 대한 이런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또는 여기에 대한 뭐 악재나 리스크 우려되는 건 없을까라고 한 번 더 공부하시고,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들이 위험한지 그런 거 같이 함께 참고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공매도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아오 포럼이라고 하죠. 보아오 포럼. 일단은 우리 그 세계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보스 포럼이 약간 보아오 포럼 같은 경우는 아시아판 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이제 중국과 일본 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국제 또는 그 경제를 조금 더 상향시키고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는 약간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보아 포럼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다자주의 논의에 초점을 좀 둘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현재 미국의 관세로부터 어느 정도 타격을 조금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대충 뭐 넘어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은 그걸 대충 넘길 수가 없는 거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도 우리나라와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보이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일본과도 계속적으로 교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그런 압박에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중국도 펼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자존심을 점점 내려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들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중국에 대한 이슈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이제 수익률을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든 뭐든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요 내용이죠. 공포에 살아. 예. 공포에 살아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일단은 이거 굉장히 투자 명언이죠. 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포 심리가 자극되어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나는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감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교류를 찾고 하려고 하고 외교적으로 부딪히는 거 없이 풀어가려고 한다라는 건 지금 중국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뭐 관세다 공매도다 해서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때가 저는 차라리 되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공매도 떨어진다.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고 차라리 폭을 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아래서부터 가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지금 53%까지 갔는데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이 빠졌어요. 빠진 만큼 다음 일정이 큼지막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뭐가 있다고 했죠? 우리 미국 아마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미국 종양아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큼지막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눌리면 눌릴수록 오케이 땡큐 하는 거예요. 내가 포트에 담기에는 최대한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케이 땡큐죠. 그렇죠? 왔다 종목 홈쇼핑이 뭐예요? 싼 가격에 진짜 많은 종목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종목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에 살 수 있는 그런 쇼핑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ABL 바이오 그리고 뭐 인탑스 있고 이스페타시스, 에이프릴 바이오, 풍산, 뭐 SL, 뭐 코스맥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가 뭐 표 보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자, ICTK가 일단 35%까지 갔어요. 자, ICTK 35%. 자, 근데 일단은 ICTK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왜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왜 아직도 ICTK를 밀지? 왜냐면 그만큼 양자 보안칩을 생산하는 대량 생산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어쨌든 양자 컴퓨터는 이번 젠순왕 GTC에서 젠순왕이 입을 잘못 놀렸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어쨌든 본인이 하는 사업은 중요하고 대단하지만 남들이 하는 사업에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될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될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관련된 게 쭉 이렇게 밀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ICTK는 다시 한 번 더 공략할 자리가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공략한 자리는 지금 요 자리예요. 일단 급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왔어요. 왜? 계속 갑니다. 이슈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 진짜 땡큐한 자리예요. 아주 고마운 자리가 나오죠. 조정이. 근데 지금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지 않았고 지금 박스 안에서 좀 놀고 있는데 저는 조정이 한번 세게 팍 내려왔다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런 자리. 요런 자리까지 더 내려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분석 영상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QR 타고 오시면 분석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오리엔탈 전공. 일단 요 종목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뭐 실적도 좋고 그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것도 있어요. 2028년도까지 어쨌든 간에 그 수주가 이미 다 나왔거든요. 수주를 이미 다 받았어요. 2028년도 것까지 물량 다 받아놨기 때문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걱정은 없어도 돼요. 하지만 이번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요거에 대한 뭐 영상 또 요것도 추가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리엔탈 전공 19% 정도 수익을 좀 냈는데 어쨌든 지금 진입한 박스권 자리에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추가적인 슈팅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종목도 그래서 랠리가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어요. 자, 어쨌든 지수 영향으로 이슈 영향으로 한 번 더 주가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L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2월 24일 날 공략을 했는데 오늘도 어쨌든 간에 자동차 쪽으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SL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수익은 여기 슈팅 나온 자리 갭을 형성하면서 슈팅 나온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 이렇게 조정 지지받고 슈팅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SL도 제가 관련돼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너무 좋아요.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좋고 앞으로 이제 자동차 관세 관련된 리스크만 해결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 풍산. 자, 이제 풍산 하나 말씀드릴 건데 자, 풍산은 일단은 구리 관련된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합니다. 어느 정도 조정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관세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 원자재 쪽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일단 상승하다 보니까 풍산이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방산에 대한 이런 수요도 매우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에 대한 이 구리로 좀 제품을 만드는 이런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 상승과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방산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는 여기 구간 있죠. 여기 고점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좀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혜택. 우리 이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을 만한 혜택을 좀 보면, 무료로 입장하셔서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뭐 여러 시황 이슈를 체크해 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게 있어요. 우리 대박 월척 투자 포인트에는 왔다 종목 홈쇼핑 전문가가 3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쭉 계속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오늘 공략하는 종목도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면 어디서요? 제가 이제 무료로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무료로 교육 영상을 올려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내용 브리핑을 좀 해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것만 했을 때 이게 뭐냐? 다 무료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 포인트를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종목 차트 교육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우리가 이제 뭐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보통 패턴. 자, 우리 이거 차트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화면 보시면, 자, 이 풍산이라는 종목도 결국에는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다가 바닥 자리가 어느 정도 체크가 됐고 매수해야 되는 패턴, 타이밍을 포착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자리를 말씀드려요. 그런 자리를 종목 차트 교육을 해서 언제든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차트를 보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혜택은 뭐라고요?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요 입장 혜택을 다시 한 번 더 방송 화면에서 보시고요. 일단은 참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장을 충분히 하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한 번 더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입장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고요. 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QR코드에 대한 안내가 좀 나갈 테니까 이따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이라도 QR코드 여기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바로 화면 좀 가져가도록 합시다. 자, 이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이 일단 중국에 대한 이슈를 좀 우리가 무조건 다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구를 만났냐면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일단은 뭐 잘 만났다라는 거,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만나서 회담을 가졌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교 장관들이 만나서 지금 중국이랑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더 키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여행 또는 뭐 면세점이나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게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뭐가 어쨌든 간에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한령 관련돼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한한령 해제는 5월까지 기대감을 계속 끌고 갈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5월에 이제 한한령 해제를 결정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과 다음 달 4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한한령에 대한 이런 굴곡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지금 이 딱 타이밍에 이 관련주를 공략하는 게 매우 좀 좋은 투자 판단이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간에 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안 좋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럼 결국엔 테마주로 시선이 확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테마주를 보신다 또는 품절주를 보신다 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오늘 테마주로 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날뛰는 트럼프의 한일을 향한 중국의 러브콜, 이런 게 많아요. 중국이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외교부 장관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어쨌든 외교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미국의 이런 그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미국의 이런 독재 체제를 우리는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우리끼리 어떻게든 일어서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한테 공유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너희한테 줄게.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본과 중국이 그런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협력을 하겠지만 미국이 이걸 가만히 지켜볼 것이냐. 예, 이런 걸 봐야죠.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 민감한 부분들 미국이 콕콕 집어가지고 제재를 시킬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화의 물꼬가 트여졌고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한한령 관련된 이슈를 다시 한번 더 공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얼굴을 봤던 한중 외교장관 시진핑 방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심전심. 어쨌든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됐을 때는 시진핑도 그만큼의 우리나라에 선물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 선물이 뭐겠어요? 당연히 뭐 한한령은 뭐 덤이겠고 중국 입장에서도 뭐 우리나라와 어떠한 콜라보를 진행하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받아낼 수 있는 큼지막한 우리 선물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한령의 그 기대감 그 이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를 교류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여파는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이 왜 이런 한한령이나 뭐 이런 보이콧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엄청난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엔터주 뭐 이런 거 위주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제가 내일 영상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큰손 유커 잡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공략하는 종목이 뭐냐면 일단 화장품이에요. 예,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자, 만약에 중국인들이 몰려온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의 매출은 그만큼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라고 당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고,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 한번 쓰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쓰고 간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글쎄 뭐 제주도에서는 뭐 불법적인 뭐 이런 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돈을 지갑을 열고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를 추진한다라고 해요. 이게 과연 될까 싶은데, 비자를 면제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리스크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리스크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과 면세업계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근데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솔직히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아마 3분기부터 시작이 될 건데, 이 기회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 기대감을 잘 찾느냐 못 찾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이슈, 재료 찾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 분석에서 딱 종목만 선택하면 돈을 버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시장도 좋지 않은데 이런 테마주에 좀 투자 심리가 좀 쏠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준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면제됐을 땐 중국인 유커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기대감, 부정적인 리스크는 뭐 모르겠어요. 일단 우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기대감만 받아서 주가로부터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수익 내는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는 중국 쇼핑 드라마 시장 규모 뭐 관련된 건데 점점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고 성장률은 둔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자, 중국의 굿즈 시장 규모가 요게 좀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굿즈 시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엄청납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 다들 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굿즈가 점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성장은 이런 식으로 성장 추이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굿즈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또 엔터잖아요. 요즘 엔터사들은 굿즈 판매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뭐 연예인 굿즈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캐릭터 굿즈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컨텐츠 뭐 키즈 상품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난 그 수익을 좀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요 중국 시장입니다. 요것만 잘 공략하면 엄청난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공략하려고 했었던 종목 말고 일단 관심 종목입니다. 요거는 코스맥스는 언제 공략했죠? 제가 이제 2월 달인가요? 2월 말에서 3월 초쯤 이때 공략을 해드렸어요. 어쨌든 코스맥스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중국의 이런 그 물량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ODM에 대한 그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ODM 관련주로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코스맥스예요. 자, 그래서 코스맥스를 공략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돌파 매매 관점까지 자 20만 원까지는 쭉 지켜보자. 그 이후에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추세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선까지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을 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그래서 두 번째 좀 이제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은 낙폭 과대 종목입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은,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현재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60일선 바닥으로 깔리고 120일선은 최근에 캔들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일선과 2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딱 나오면서 바로 어디까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 장기 이동평균선 요 자리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그래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지언정 일단은 장기 이평선까지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기대감 높은 상태잖아요. 화장품 기대감 높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예, 갑니다. 요거 화장품 관련주예요. 코스맥스처럼 큰 기업은 아닙니다. 힌트 하나 드리자면 코스맥스처럼 큰 기업은 아니에요. 조금 작지만 시가총액은 작지만 어쨌든 간에 슈팅 재료는 충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지금 오늘 히든 종목은 어디라고요? 자, 여기 지금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따닥따닥 쳐가지고 제가 오늘 종목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혜택 한 번만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혜택. 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통해서 입장하시면 이제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 있죠? 요거 영상 제가 남겨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 장중에 제가 녹화를 할 겁니다. 오늘 공략하는 종목 그리고 제가 앞으로 보고 있었던 이슈가 좀 많은 종목 또는 요즘 시장에서 주의해야 되거나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쫙 묶어가지고 영상에 제가 남길 겁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에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쭉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답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종목 차트 교육. 지금 이 종목도 낙폭 과대인데 와, 이렇게 떨어진 종목 무섭지도 않나? 왜 이런 차트에서 사지?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빠질 만큼 빠졌고 더 이상 빠지기에는 굉장히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였고 중간에 거래량 들어온 거 충분히 확인하셨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이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사야지라는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부터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 이유도 충분히 실적이나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 다시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돈 주고 샀을 때 아깝지 않은 종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그래서 종목에 대한 차트 교육 이렇게 말씀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부 다 뭐라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나옵니다. 자, 트럼프. 아, 미치겠어요. 이 사람만 보면 막 화딱지가 납니다. 자, 일단은 4월 2일 날에 상호관세 발표국 일단 한국이 포함된다. 자, 거기에서 품목관세는 보류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지금 품목관세가 어찌됐든 상호관세가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타격이 있냐 없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기업이 타격이 있냐, 어떤 품목들이 타격이 있냐,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관세라고 하면은 그냥 뭐 수출하는 애들 그냥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자동차 관련된 것들은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회피해 가고 있어요. 요리조리 회피해 가고 있기 때문에 대려 관세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려 반대로 되려 더 좋은데?
이러면 관세에 대한 영향 리스크가 없어지다 보니까 해제되다 보니까 그럼 얘네들 주가가 당연히 실적이 또 녹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무조건 뭐 어떤 큰 헤드라인 하나 보고 안 좋다 실패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더 올라가고 더 성공할 거를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공포 심리가 자극돼서 주가가 떨어진다, 오케이 땡큐 하면서 지금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정의선 회장이고요. 자, 일단 현대차가 GM이랑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GM이라고 하면 제너럴 모터스죠. 자, 미국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랑 협력을 하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SL이라는 종목을 공략했을 때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밴, 픽업 트럭을 상호에 협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기차나 뭐 수소차 등 미래 기술을 같이 연구를 하고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하고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배터리 원자재나 철강 기타 소재 공동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서 일단은 제네럴 모터스에서도 긍정적이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긍정적인 거예요. 일단은 생산 쪽으로 예를 들면 현대차가 가지고 있던 생산 법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럽, 뭐 인도, 뭐 아시아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거점, 특히나 멕시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뻗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중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좀 뻗어가려고 하면은 현대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입장에서도. 자,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하려면 제너럴 모터스랑 협력해서 미국 생산 거점을 키우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합쳐가지고 협력을 했을 때는 시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이 관세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너럴 모터스랑 협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너럴 모터스 공장에서 현대차를 한번 생산해 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모든 리스크들이 어떻게 될지 체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산한다 또는 생산했다, 어떤 차를 생산했는지 거기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까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현재 지금 주가 조정 중인데 충분히 딛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관세에 대한 이런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공략을 해보자.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어떤 애를 공략하냐면 그냥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애들이 아니라 미국의 현대차가 조지아주에다가 생산 거점 만들었죠. 짓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간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주가 크게 상승합니다. 그 기업을 오늘 공략할 거고, 자, 트럼프 관세 보류 기대감이 일단 강세를 좀 보였어요. 오늘 시장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 보였던 종목들만 체크하셔도 답이 나올 것 같고, 미국의 생산기지를 보유한 자동차 부품주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부품주, 그냥 자동차 무슨 뭐 만들고요, 여기는 뭐 자동차 뭐 타이어 만들고요, 휠 만들고요,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드냐, 미국에다 공장 지었냐, 미국에 생산 법인 있냐, 이거예요. 근데 미국에 생산 법인이 없다? 그럼 걔네는 이제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관세에 대한 피해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생산기지를 보유한 자동차 부품주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미국 생산기지를 보유한 자동차 부품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궁금한 거는 어디죠? 저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쪽 입장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 미국에 있는 생산 그런 부분들, 관세 부분들 리스크 해소되면서 부품주는 당연히 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부품주 같은 경우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향하던 실적이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든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 주가도 당연히 높게 상향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가 해소되면 이제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거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 일단은 SL, 아까도 우리가 이제 SL 우리가 투자한 GRE에서부터 우리가 여기서 공략했죠. 충분히 조정 왔다가 이렇게 충분히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SL은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단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 갭을 메꾸는 자리가 나올 건데 그 자리가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신이 아닌지를 몰라요. 자, 이런 리스크는 갖고 있지만 굉장히 재료의 힘은 좋다. 왜? 지금 SL은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뭐 지금 제너럴 모터스도 그렇고 양 기업에 둘 다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SL이 앞으로 주가 탄력은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관심 종목이고,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가 맞고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공유했을 때 이 SL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L은 이 당시에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요게 여기서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천천히 매집하는 그런 전략을 좀 써보셔라.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갑자기 급등이 한번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SL이라는 그 급등한 종목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이죠.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천천히 매집하면서 가지고 가실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풀어드렸는데 내일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릴게요. 왜 길게 가지고 간다고 해서 루즈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박스권대의 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에도 낙폭 과대였던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2평 돌파하고 있는 이런 돌파 관점의 그런 종목들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죠? 옆에 QR코드 떠있죠? 여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면 제가 이제 오늘 여기 히든 종목 두 가지 종목 있죠?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제가 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빠르게 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삼성전자 매수 기회를 계속적으로 포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어요. 작년 10월 11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부터 박스 그리면서 움직였을 때에도 삼성전자 매수 기회 보이면 그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입장하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요 글 보실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 관련돼서 매수 기회를 한번 체크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이러한 자리인데 제가 공략해 드릴 때 요 자리였어요. 3월 13일 날에 제가 영상을 올렸거든요. 3월 13일. 근데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에서부터 현재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매도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더 주가 조정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료 좋다, 지금 차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도 공략 모멘텀 말씀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혜택 마지막으로 시황 이슈 자료한 뭐 공략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 차트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공략해드린 종목은 여기까지이고요. 일단은 내일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 최대한 분석해가지고 영상을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래 이제 투자 관련된 고지가 나올 겁니다. 그거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오늘 제가
홈쇼핑으로 가지고 올 만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내일 교육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하는 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